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어요. 안녕하세요, 리치날다입니다. 최근에 성남시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성남시 중 분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분당은 일자리, 교통, 인프라, 학군, 자연환경, 미래의 교통과 일자리 호재 등 부동산을 공부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을 갖추는 도시인데요. 이래서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하는 거겠죠? 2004년에 지어진 분당의 정자동 파크부는 지난 1월에 32평 기준으로 18억 8천에 실거래되었습니다. 준공된 지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18억 8천. 만약 신축이었다면 가격은 훨씬 더 높았겠죠? 일자리, 교통, 인프라, 학군 등 많은 것을 갖춘 분당도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축 아파트가 그 부족한 하나입니다. 분당은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약 5년간 차례대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입주하였는데요. 이제 조성된 지 30년이 흘러서 분당의 대부분 아파트는 30년에 가까운 구축 아파트가 되었죠. 30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네, 30년 하면 헌집을 새집으로 바꿀 수 있는 재건축 연한, 구축 아파트를 신축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재건축 연한의 조건이 되는데요. 과연 분당의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신축 아파트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분당의 아파트가 신축으로 변모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분당 신도시가 입주한 지 30년 만에 통합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서현역 인근에 위치한 한양, 삼선 한신, 우성, 현대일 7,800여 세대의 시범단지가 그 대상인데요. 기사를 보면 분당에 불어오는 재건축 바람, 2030년 첫 재건축 단지 입주 목표라는 기사도 나오고요. 천당이 분당이라고 재건축이 진행되면 1만 가구 매버드 단지라는 기사들도 보도되고 있군요. 그리고 2022년 올해는 대선이 있죠. 일기 신도시 주민들의 요구에 힘입어 대선 후보들은 분당, 삼본, 일산, 중동, 평천 특별법을 만들어 재건축 재개발과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어요. 용적률도 높이고 인허가 시간도 단축시켜주는 특별법까지 만들어 진행하면 어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일기 신도시 대표인 분당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많겠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분당의 재건축으로 신축을 기대하며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를 모니터링한다면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어요. 왜?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게요. 재건축을 한다고 현수막이 걸리면 머지않아 곧 아파트가 철거되고 신축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은 몇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요.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사업의 시작은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요. 계획 수립 후 안전진단을 실시하고요.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비를 하는지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이후 추진위원회가 승인되면 재건축 사업은 시작하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들은 추진위 이후 대부분 5, 6, 7단계인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단계에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신축 새 아파트를 원하는 분들은 9단계인 착공 시 분양 시에 일반 분양으로 분양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완료되고 청산 및 해산하게 됩니다. 재건축 진행 과정을 보았는데요. 구축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로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단계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의 주제인 이래서 분당에서 물음표가 있어요. 왜 물음표가 있을까요?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보았듯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이 돼야 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해요. 안전진단은 A부터 2등급까지 세분화되어 있어요. A등급에서 2등급으로 갈수록 안전진단 점수가 낮아지는데요. 2등급은 주거환경과 노후도 평가, 구조안전 등이 열악하다는 의미예요. 아파트가 재건축되기 위해서는 D등급 이하, D나 2등급을 받아야 해요. D등급을 받으면 조건부 재건축으로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2차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우리는 일단 D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다음을 계속 볼게요. 성남시는 분당의 재건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생각은 성남시의 2030 정비기본계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분당 지역의 정비기본 방향은 여유 용적률이 부족하여 사업성이 부족하고 안전진단 기준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여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어렵다고 보고 있군요. 또한 지난 15년에서 16년 분당을 리모델링 시범단지 안전진단을 진행했는데요. 안전진단 결과는 A에서 B등급을 받았어요. 이 사례를 볼 때 단기간 내 분당 재건축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정비구역 지정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분당의 경우 A에서 B등급으로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1982년 준공된 수정구 단대동의 미도 아파트가 있어요. 준공된 지 40년이 지났지만 안전진단에서 C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C등급. 분당 시범단지보다 10년이나 오래된 곳이지만 C등급을 받아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예시를 성남시는 정비기본계획에서 실사례로 들었는데요. 그리고 리모델링 시범 단지들은 A에서 B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아 나머지 단지들도 이와 유사하다는 예시를 든 것 같아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현실화가 되기 전까지는 분당 재건축은 물음표가 지속될 듯 합니다. 또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도 높여주고 인허가 시간도 단축시키고 안전진단 완화를 한다고 해도 남아있는 큰 산이 있죠.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요. 이 규제들은 재건축의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재건축에 대한 물음표를 계속 남겨줄 것입니다. 그럼 분당은 향후 10년 후까지 주택정비 사업이 없는 것일까요? 3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에서 계속 살아야 할까요? 성남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정비 방안의 핵심은 리모델링 사업이에요. 2022년까지 단기 대책으로는 기존 리모델링 시범단지 5개소에 대한 사업 조기 완료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요. 추가 공모를 통해 리모델링 단지 및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 대책으로 2025년까지 리모델링 사업 본격 추진과 함께 분당 내 21개 단지에 대해 리모델링을 기본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년까지 장기 대책으로 리모델링 및 재건축 등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 여건 마련을 계획하고 있군요. 재건축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가 크지 않는 이상 향후 10년간 분당은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사업에 더 집중해서 주택을 공급할 가능성이 많겠어요. 잘 생각해보면 안전진단 평가에서 D 또는 E 등급을 받지 못하면 재건축은 진행될 수 없지만 리모델링은 진행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향후에 대세가 될 수 있는 리모델링에 대해 미리미리 공부해야겠죠? 리모델링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현대건설의 매거진 H 사이트에서 리모델링에 대해 설명하는 좋은 자료가 있어 가져와 보았어요.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가장 큰 차이는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하여 빈 땅에 건물을 지어 올리면 재건축이고요. 기존 건물을 유지하면서 건축물을 증축, 개축하면 리모델링이에요. 8세제곱미터 미만은 40% 이내까지 증축이 가능하고요. 85제곱미터 이상은 30%까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어요. 리모델링 방식은 수직, 수평, 별동 증축의 3개의 방식이 있는데요. 수직 증축은 위로 올리는 방식이고요. 수평 증축은 앞뒤 또는 옆으로 늘리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별동 증축은 아파트 단지 내에 별개의 동을 새로 짓는 방식입니다. 수직 증축은 기존 층수가 15층 미만이면 2개의 층을 올릴 수 있고요. 15층 이상이면 3개의 층을 증축할 수 있어요. 수직 증축은 수평이나 별동 증축보다 안전진단 문제로 조금 더 진행하기 어려운데요. 서울 영등포구 당상동의 쌍용예가 아파트가 국내 최초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당의 경우 경자동의 한설마을 5단지와 구미동의 무지개마을 4단지가 수평 별동 증축 방식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의 중요한 차이점들을 비교해 볼게요. 리모델링은 주택법과 건축법이 관련 법이고요.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이에요. 사업 가능 연한이 리모델링은 15년 이상이고요. 재건축은 연한이 30년 이상이군요. 그리고 안전진단의 경우 리모델링은 B등급 이상이면 수직 증축을, C등급 이상이면 수평 증축이 가능하고요. 재건축은 최소 D등급 이하이면 추진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은 초과이익 한수제 규제가 없고요. 재건축은 초과이익 한수제가 적용됩니다. 어떤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천당 아래 분당을 보면서 신축 아파트 공급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았어요. 여러분이 만약 분당에서 신축 아파트를 고민하고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생각한다면 리모델링도 같이 고민하고 검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해드렸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함께 부자 되세요. 여러분의 부의 날갯짓을 응원합니다. 안녕.